여러분, 이런 제품 한 번쯤 보셨죠? 하나는 클럭 미니 마사지기고 다른 하나는 지금도 엄청난 광고를 통해 판매 중인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입니다. 이런 중국 제품 기반의 브랜드들이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 저 남이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랫동안 파는 법 알려준다고 해놓고 왜 시작부터 단점을 언급하느냐. 중국 제품의 특징을 알아야 뭐 오래 판매를 하든 짧게 팔아먹고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든 그 방향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미 중국 제품을 많이 판매해보셨기 때문에 이미 잘 아실 거예요. 중국 제품은 낮은 인건비를 중심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대부분 저렴한 편이고, 그렇다고 저렴하다고 소비자 만족도가 아주 낮은 제품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다들 중국 제품 가져와서 팔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있고, 그만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중국 제품 판매자가 포화 상태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중국 제품은 획기적인 기술력이나 특허 같은 제품력으로 포인트를 잡기보다는 낮은 상품 가격과 많은 물동량으로 승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타오바오나 티몰, 찡동 이런 쇼핑몰들을 보면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제품보다는 디자인만 약간씩 다를 뿐 거의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넘쳐나고 있죠. 이런 차별성이 부족한 중국 제품을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팔다 보면 순식간에 다른 중국 제품 판매자들에게 내 제품이 밀려나고 치열한 광고 경쟁으로 들어갑니다. 네, 영상 처음 부분에 언급드렸던 클럭 미니 마사지기와 플리오 종아리 마사지기도 솔직히 광고를 시작할 때부터 이미 중국에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당연히 회사들도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내세웠던 것이 바로 게릴라 전략입니다. 아주 빠르게 엄청난 광고로 우리나라 마사지기의 한 카테고리 분야를 장악해버리고, 그 엄청난 광고로 하여금 저주파 마사지기는 미니 마사지기 클럭, 종아리 무선 마사지기는 플리오, 이런 식으로 브랜드 이름을 각인시키는 거죠. 뒤늦게 한국에 넘어온 비슷한 마사지기류 제품들은 이 브랜드들보다 가격을 좀 낮추더라도, 아니면 비슷한 가격으로 광고를 시작하더라도 게릴라 전략을 통해서 이미 시장이 장악당해서 판매 효과를 100%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남아있더라도 그 옆에 엄청나게 광고를 때려붓는 경쟁자가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 압박일 테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전략을 믿지 못하시겠다고요? 자, 한번 이들 쇼핑몰을 보세요. 이미 한 차례 폭풍처럼 판매하고 벌써 다른 제품으로 메인 제품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슬슬 유사한 또는 조금 업그레이드된 중국 마사지기 제품들이 우리나라 쇼핑몰에 깔리기 시작했으니까 이제는 치고 빠질 때죠. 다른 시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도 게릴라 전략으로 중국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려고 하실 테죠. 하지만 그거는 꽤 어려우실 겁니다. 게릴라 전략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조건, 광고를 아주 잘해야 된다. 엄청난 광고 분석으로 광고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둘째 조건, 그만큼 빠르고 강하게 광고할 광고비가 많아야 된다. 마지막 셋째, 초반부터 엄청난 물량을 사입 제작할 제작 비용이 있어야 된다. 클럭 마사지기는 데일리 앵코라는 회사가 기획하고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다들 그거 아시죠? 이 데일리 앵코는 에코 마케팅의 자회사예요. 한마디로 광고에 자신이 있었던 거죠. 플리오 회사의 대표 윤가람이라는 분도 초반부터 온라인 마케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많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들과 협업하고 인스타 릴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SNS만 키면 플리오가 나오도록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플리오만 검색해도 수많은 컨텐츠가 나오죠. 이 회사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에 사실 유사한 제품들이 많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인증 받으면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빠르게 우리 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시장을 삼키려면 정말 과하다 싶을 만큼의 광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느꼈던 제품의 만족도를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느낀다면 나중에 광고를 좀 줄이게 돼도 재구매가 일어날 것이다. 네, 실제로 기업 정보를 보면 재구매율이 꽤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시장 장악에 성공하자 체감되는 광고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제품은 스텝 1 아주 낮은 원가, 스텝 2 엄청난 광고, 스텝 3 빠른 시장 장악, 이 3스텝으로 철저히 기획되고 준비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중국 제품도 가능하냐? 그건 또 미지수입니다. 스텝 1에서도 낮은 원가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가가 낮으면서도 판매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여야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마 의자나 대형 마사지기를 보면서 마사지기는 비싸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가격이 꽤 높기 때문에 기술력이 받쳐줘야 만들 수만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고 콤팩트한 제품이라도 마사지기라면 가격이 꽤 높을 거야 라고 자연스럽게 의식했을 겁니다. 그런 점을 아주 잘 이용했고, 그에 맞게 가격은 저가 정책보다는 중고가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저렴하게 가져와서 비싸게 팔았는데 그 마진은 회사가 다 가져갔을까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죠? 게릴라 전략, 다 광고비에 부었습니다. 사실 이런 전략을 쓸 수 있는 카테고리는 많이 없습니다. 실제 제품의 원가와 사람들 인식 속의 판매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카테고리. 예전에 제가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그 회사 분석 영상 올렸죠. 그 업체도 엄청난 SNS 광고를 통해서 그래도 온라인 시장은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갔죠. 왜일까요? 베개니까. 이런 베개는 원가를 아주 낮게 해서 가져올 수는 있어도 판매가를 중고가 포지션으로 잡으면 매우 위험한 카테고리입니다. 마사지기와는 다르게 아니 무슨 베개가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죠. 한마디로 마사지기 카테고리가 아니면 이렇게 중고가로 판매할 수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 물론 우리 같은 셀러들이 판매하는 전략과 비용적으로 스케일적으로 좀 괴리감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전략들을 꾸준히 공부하고 이해해야 내 제품을 어떻게 팔아야 할지 그 전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남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